지역의 이슈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이자 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진상 전 경남도지사 인수위원이자 현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자, 고성군에서 청소년 수당 도입을 추진한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유사 개념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2016년 그 성남시에서 만 20세 이상에게 청년 수당을 성남 상품권으로 이렇게 해서 경기 지역으로 확대가 됐고, 네. 그다음 전라남도 해남을 시작으로 이제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농민 수당이라는 걸 또 지급을 했어요. 그 쌀은 일단 뭐 전쟁 나면 거의 무기하고 비슷하니까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고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건 정확한 이름은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청소년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이름은 청소년 드림 바우처. 네. 그래가지고 중학생은 월 5만 원, 고등학생은 월 7만 원 해서 그걸 이제 돈으로 말고 포인트, 그리고 이제 포인트도 이제 바우처 카드하고 QR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좀 청소년이 사서는 안 될 걸 못 사도록 이렇게 네. 감시할 수 있게 했고, 그걸로 이제 도서구입, 간식, 문화, 체육 활동 등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부모 소득하고 상관없이 준다는 게 이제 좀 논란이 됐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 문제인데, 전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아마 좀 올해 예전에 학창 시절 때 도시락 싸가면 소세지 싸온 친구들, 뭐 부잣집 아들, 네. 후지사가 싸온 애들, 그런 거 보면서 저도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그런 게 상처로 남은, 분명히 저도 그랬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앙에서 하는 아동복지 수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청소년들이 낙인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무관하게 주겠다.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제 나이가 든 뭐 예를 들어 노인들에게 다 똑같이 돈을 준다거나 중장년층에게 똑같이 돈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청소년까지는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어느 정도 사용에 한계를 뒀다고는 하지만 최근 청년 수당의 이 바르지 못한 사용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네. 그냥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월 5만 원이라고 하지만 연간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생이 그럼 연간 84만 원이죠. 예. 이 지금 청소년 수당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시장이 이제 도지사 돼 가지고 이걸 확대하겠다고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었습니다. 예산. 만일 경기도에서 이런 취지의 기본소득 취지를 반영해서 청년 기본소득을 확대할 경우에 연간 13조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예산이 20조 원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토지세 같은 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다 국세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고요.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고성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 미래를 위해서 고성군수나 고성군 의원들이 정말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애들한테 당장 월 5만 원씩, 7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고성군의 재정에는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이며 또 고성군의 이 청소년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국 고성군도 재정 자립도가 문제가 있고요.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무슨 기본소득 경쟁하듯이 하는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외국에서도 이미 한번 실험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한번 국민투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한 지역의 모든 가구에게 그냥 일괄적인 돈을 주고 해봤는데 네. 스위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공론 토론이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라에서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고 해서 반대했던 거거든요. 예.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상당히 엄밀한 전제 아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되어야지 이게 무차별로 해서 큰 재정 부담을 안기고 장기적인 어떤 예산 사업에 그 여력을 줄이는 그런 부작용을 빚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예산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성군이 예산은 18억 정도 드는데 경제 유발 효과는 크게는 100억 원까지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게 좀 과하다고 생각돼서 이제 근거를 찾아봤더니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그 이전에 이렇게 투입됐던 기초연금, 그다음에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이제 고용했을 때 그게 고용 창출 효과하고 소득 창출 효과, 생산 유발 효과를
실제 이제 통계를 내본 게 있어요. 이게 네. 이제 근거가 있는 자료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여기는 지금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동수당이라는 게 OECD 국가에서는 청소년 17세, 18세 이하까지를 아동으로 지금 보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든 것 같은데 뭐 고성군의 어떤 특수성을 제대로 감안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성군에서 이 제도 도입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거라고 하고 했는데 OECD 국가들 이제 보면 다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아동수당이라는 이름 많이 쓰고 있고 네. 그 독일, 프랑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 보통은 16세에서 18세까지를 그 아동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학업을 연장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또 수급을 더 연장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기능들을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바우처 카드 통해서 뭐 다양한 교육,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학부모는 이제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겠죠. 예. 뭐. 그리고 이제 고성군이 이게 제일 근본적인 건데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인구가 유출이 되다 보니까 보육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일단 청소년들이 그 고성 지역에다 다시 돈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소상공인이나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럼 반대로 역기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동수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해 말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한 나라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이 중에 상당한 것은 출산 장려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부모들이 육아라든가 또는 아이들 키우는 비용 부담을 좀 줄이게 하기 위해서죠. 그랬는데 정말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는 아동수당을 지급을 했더니 그걸 GDP 1% 정도까지 지급을 했더니 네. 실제로 출산율에 대해서 이 미치는 영향은 0.03%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여성들이 일하는 조건, 일과 육아에 양립할 수 있는 조건, 여성의 고용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지 이게 이렇게 아동수당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게 있거든요. 네. 물론 나라마다 조건이 다 다르고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예산 투입을 해서 곧 이게 높인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고성에서 보니까 근데 학생들이 교육 바우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성 읍내라든가 고성의 면에서 이게 이제 서울 같으나 뭐 대도시 같으면 여러 가지 이제 저런 문화 체험도 하고 할 텐데 그걸 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오히려 학교 환경을 만일 28억이라는 돈을 고성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쓴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여기에 뭐 최고의 영상 또는 컬래버레이션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컬래버레이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영상과 이걸로 육성으로 직접 최고의 선생님들 또는 미국의 뭐 교사들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교사들과 이렇게 서로 수업도 할 수 있고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해줘서 야 고성교육이 정말 전국 최고다. 고성의 어느 학교 갔더니 여기는 코딩 교육을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게 입소문이 난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고성에서 애들 가르치려고 부모들이 이사를 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학생들이 임의로 쓸 수 있는 5만 원, 7만 원 준다는 게 과연 얼마만큼 그 예산 투입 효과가 있을까? 이건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예, 참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양쪽의 의견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있었던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동,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본 도민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에 발맞춰 경남은 남북 교류 협력에 기대를 거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나눠보죠. 자, 지난 1일 월간 전략회의에서 김경수 지사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이 배경이 됐을 거란 분석이죠? 예. 우선 이제 2010년 524 조치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이게 천안함 피격된 다음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제외한 모든 교류를 다 이제 끊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악화가 됐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개별적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호기를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지사 당선 전부터 남북 교류에 이제 큰 힘을 싣겠다고 공언을 해왔던 김경수 지사로서는 네. 당연히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이제 이번 회의 때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내놓은 겁니다. 예. 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이미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을 몇 개를 해왔었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조성들도 쭉 해왔었고 점점 늘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제 공무원들에게 주문을 한 겁니다. 더 구체적인 전략을 짜라. 네. 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미 꽤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사가 이제 김경수 지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한반도 평화가 곧 경제다. 특히 네. 경남 지역은 뭐 이제 의외로 경남 지역에서 그 북한 교류 사업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강하게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김 지사의 한반도의 평화는 곧 경제다. 이 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남북 교류와 경남의 경제 얼마나 연관이 있습니까? 좋은 말이긴 한데 사실 별 연관이 없습니다. 네. 예,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뭐 딸기 사업이라든가 했는데 인도적 교류 사업이죠. 그리고 우리 농업 기술이 앞서 있으니까 우리 농업 기술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한데 정말 남북 교류 사업에 남북이 정말 북한이 비핵화를 해가지고 네. 남북 간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릴 겁니다. 당장 그 발전 산업 우리 창원이 경남이 대한민국 최고의 발전 산업 기지 아닙니까? 원전 산업도 그렇고 또 철도 사업. 근데 북한의 철도를 전부 새로 깔아야 될 겁니다. 그 누가 하겠습니까? 로템이라든가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다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발전 산업, 북한의 발전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굉장히 많은 중화학, 중공업의 어떤 그 인프라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 위한 첫 협상 단계입니다. 첫 네. 협상 단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의회에 이제 뭐 할리우드 쇼 같은 이런 액션을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살려냈는데, 근데 북한이 이제 계속 이를 뭐 걷어차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대통령이 좀 도와주려고 하면은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라고 아주 그 야멸차게 한다든가 이런 대목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정말 일정 단계 들어선다면은 네. 그때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적인 협력이 시작되면은 정말 그때는 아마 경남 경제, 중공업 이런 그 기계공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인도주의적 교류 사업 지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만일 그 정말 비핵화가 돼서 한다면은 물류도 우리 이 진해 신항 이쪽을 통해서 이제 나진으로 이어지고 하는 또 북극 항로로 이어지는 큰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겠죠. 지금은 바로 그를 위한 비핵화를 위한 첫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멀리 품어야겠지만 지금 마치 뭐가 된 듯이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현재로선 경제에 도움 안 된다라는 시선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사실 지난해 판문점 회담 이후에 창원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었잖아요. 그 평양 마라톤에도 참가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다소 좀 황당하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조급한 건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그 전략회의 때 해놓은 내용들을 보면 네. 거창한 청사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나중에 조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창원시 창원시와 6.15 경남 본부에서 그 금강산에 있는 이제 마라톤 신청했는데 무산이 됐죠. 네, 그 뭐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남북 1, 2차 회담 쭉 잘 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그 어디죠? 베트남인가요? 어디서 그 회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이제 급격히 찬물을 이제 끼얹은 꼴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일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일종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샴페인을 터뜨렸다기보다 네. 마중물을 조금 뿌린 정도죠.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그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무슨 뭐 욕심을 내는 그런 사업들이 없고 연차별로 이렇게 됐을 때 하나하나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 주로 이제 처음에는 남북 교류 협력 연구센터를 열겠다. 네. 그 기껏해야 직원 3명 있는 경발련에다 이제 대비를 하겠다는 거고 주로 이제 경남 통일 농업협력회 지금 이 농업협력회는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겠다는 게 이제 메인이고 조금 더 상황이 변화되면 2차, 3차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아직 샴페인 터뜨릴 단계도 아니고 도에서 이제 차분히 그 준비하는 것은 뭐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에 훈풍이 불 거다, 기회를 마련할 때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건 상당히 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결국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진 뒤에야 될 것인데 그런데
비핵화 협상이 성공한다고 하고 또 그 장기간에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 경남의 저는 산업 경쟁력을 최고도로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발전 산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철도 산업, 여기 로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4년에 사실은 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산중공업에서 마련했던 경수로입니다. 경수로가 지난 한 10년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만일 북한과 미국 간에 또는 그 새로운 협상이 열리고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네. 이미 늦어져 버렸지만 그래서 그걸 보자면은 정말 창원과 경남이야말로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고 또 남북 간의 협상,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큰 질적 진전을 이루면은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맞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철도 산업, 또 중장비사, 중공업들, 기계공업들, 또 두산중공업이 했던 그런 경수로 같은 사업들. 네. 북한이 제일 필요한 게 발전 산업이거든요. 북한이 지금 뭐 평양 같은데 태양광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보다 앞선 천연 그걸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수도권조차도 전기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창원이 우리 경남이 자랑하고 있는 그런 주력 산업들, 네. 산업들이 굉장히 큰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요. 또 북한과 이렇게 새로운 교류 협력끼리 섰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 수 있을지 사전 조사랄까 타당성 조사 이런 게 진전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를 위한 전제가 북한 비핵화 협상. 왜냐하면은 우리하고 평안남도 또는 우리랑 뭐 양강도 이렇게 협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건 정부 대 정부 협상이기 때문에 그런 그 협상의 결과가 잘 진전되기를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김 지사가 제시동을 주문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 걸로 보십니까? 우선 이번에 청사진 내놓은 거 이전에 조례가 통과가 됐었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 통과시켰었고 그다음에 대외협력 담당관실을 이번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통일 딸기 네. 뭐 종묘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변홍사 기술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채소 온실 현대화 사업 등들을 꾸준히 지금 경남도 하고 소규모로 해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 내놓은 청사진들은 그렇게 큰 건 없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은 오히려 우리 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이제 단기 플랜으로 지금 내놓은 것들은 보면 이제 무슨 희유금속 등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교류, 그 다음에 뭐 경제 개발 구역 이걸 우리 정부에서 북한하고 경제 개발 구역을 하려고 한 곳이 30군데가 있는데 네. 경남은 구체적으로 이 중에 3군데를 딱 꼽았어요. 우리 성격에 맞는 걸. 그 다음에 이제 동부가 물류 플랫폼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농업협력, 그 다음에 수산물 양식, 그 다음에 약용자원. 약용자원이나 수산물 이런 것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윤희상 음악교류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앞전에 부지사가 북한에 한번 갔을 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던 것들이고 네. 역사문화체육 뭐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컨트롤 타워를 강한 컨트롤 타워를 세우겠다 뭐 이 정도니까 무슨 막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잔뜩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공감을 좀 끌어내야 되고 경제적 순기능도 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 저는 보십니까? 경남의 경제력, 경제능력, 경남의 그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 경협이 열리면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뭐 아주 앞장서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북 경협이 열리면 일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일본 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또는 일본 기업과 협력해야 될 것이고요. 또 중국 역시도 새로운 돈이 들어갈 테고 또 국제사회 펀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때 그게 우리가 북한 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또는 우리가 경남이 뭐 양강도 뭐 평안남도 교류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일본 기업과의 어떤 교류 협력분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앞설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네. 정말 그 민족의 경제 공동 번영을 위한 뭔가 경남의 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남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추진한 지도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농업 교류에서 첫 삽을 떴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경남 경제와 떼어놓을 수 없는 첫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